지지를 보게 되면 지지는 총 12개의 월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12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지지를 기준해서 무엇을 볼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계절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시간, 또 방향,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계절, 시간, 방향. 대체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보는데 주로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지지는 작용력은 느리지만은 그 영향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에 대한 그 원리 또는 이해를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지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이제 살펴봐야 될 과정이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지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구성학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그라미라도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만 원리를 이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9개의 방해를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지는 이 자리가 제왕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묘, 오, 유 이렇게 해서 제왕성은 고유의 자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축과 인이 공존을 하고, 그 다음에 진과 사가 같이 공존을 하고, 미와 신이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고, 요 술, 해 이렇게 해서 12 지지를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놓고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지지를 기준으로 할 때, 자를 기준으로 할 적에는 이제 시간을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을 가지고는 월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월이 발생되려면 시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시라는 기점에서 그 시간은 이제 출발을 해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절, 시간, 방향, 또 월이 있죠. 월도 분류를 하는 거죠, 여기서요. 그런데 이제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자시 그러면은 가장 어둠 속의 어둠이에요. 어둠 속의 어둠인데, 음생양사 또는 양생음사라고 그랬어요. 생이 출발을 하게 되면은 즉 죽음은 물러나야 되는 거고, 사가 생이 되면은 생은 물러나야 되는 이치와 같은 거죠. 이게 우주의 이제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둠 속의 어둠이기 때문에 양이 어떻게 돼요? 시생이 되는 거죠. 양이 태어난 거죠. 양이 이제 출생을 해서 조금이지만 이제 바뀌기 변화가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어둠 속의 어둠이지만은 생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는
이제 일양이 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사물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산에 가서 이 밤 11시 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물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새벽 3시 반이 되게 되면은 이제 어렴풋이 그 사물들을 윤곽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어둠이지만은 양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자월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사색이라든가 또는 연구, 뭐 사상, 뭐 철학 이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쪽에 좀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먼저 지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자하고 그 다음에 오를 봐야 되겠죠. 오는 한낮이기 때문에 사물의 분별함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시기를 말하는 오라고 그러죠. 오는 가장 밝음 중에 밝음이죠. 그런데 밝음 중 밝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가 탄생이 된 거예요? 음이 출생을 했다. 생겨서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볼 적에는 가장 밝음 중에 밝음이라는 것을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묘시나 진시나 사시가 되면 가장 밝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오시가 되면 가장 밝음이지만 음이 탄생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전환을 하는 시기에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역시도 전환이 되는 시기에 이를 보면서 저희가 이 이치를 좀 터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는 밝음으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을 많이 얘기해줘요. 희망. 그 다음에 어둠이 출발을 해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활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상 또는 생각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서는 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상태, 발전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시나 인시로 갈수록 더 부지런해지고 활동을 많이 하는 쪽에 일을 하거나 또는 남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직업들을 많이 하려는 거죠. 상대적으로 오시를 기점으로 해서 갈 적에는 가면 갈수록 어둠이 좀 짙어지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사상 또는 생각 이런 거와 관련성이 있는 쪽에 일을 하는 것이 또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은 우리가 밤 11시 반부터 01시 29분까지를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은 천문학에서는 전 자월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변화는 되긴 됐지만 일량이 시장이 돼서 변화는 됐지만은 인간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또는 이 시간대에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또는 준비를 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는 휴식기에 해당이 되고 준비를 하는 거죠. 휴식기이면서 봄을 준비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계절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자월은 가장 이제 겨울 중에 겨울이죠. 겨울 중에 겨울이 바로 이제 이 잔데 자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1월이면서 음력으로는 11월이면서 가장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고 또 방향으로는 어디야? 북쪽을 얘기를 하죠. 춥고 어둡고 하기 때문에 북쪽을 방향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가장 그러면 어둠 속에 어둠은 언제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바로 어디야?
수레제기, 수레가 어둠 중에 사실은 가장 어두운 거죠. 왜냐하면 어둠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자에 와서는 그게 이러는 거고요. 역시 밝음 중에 밝음이 오는 것은 언제요? 진사죠. 밝음 중에 가장 밝음이 오는 시, 밝음이 진출한 거죠. 이미 우선 밝음이 진출을 해서 인간이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가장 낮 중에 낮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 가장 태양이 이제 활발하게 밝음으로 가는 시기, 이런 걸 얘기를 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진사를 사주에 깔고 있는 경우에는 월지나 일지에 있는 경우에 대부분 의사나 또는 간호계통이나 또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발전하는 쪽, 그래서 생명을 구하거나 생명을 다루는 일, 또는 남에게 봉사하는 일,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면서 자기의 어떤 육신을 많이 움직여서 하는 일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술해가 월지나 일지에 있을 경우에 이럴 적에는 어둠으로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색, 즉 생각이 많고 학문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 어둠 속에서는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수양을 하거나 또는 생각을 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가라든가 또는 문필가 또는 뭐 철학도 얘기 들어갑니다만, 이러한 분야, 즉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나 정신을 활용하는 쪽에서 직업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고요. 역시 진사는 그와 반대로 자기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하는 직업이 더 적합하게 맞으려는 거죠. 조건은 월지에 있을 적에 작용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삼순이가 월지나 일지가 아닌 다른 곳에 뭐 두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이제 큰데, 가장 큰 영향력은 월지와 일지를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저희들이 이제 방향을 보게 되면 해자 축은 어디야? 방향이 북쪽이죠. 북쪽이면서 시간대는 2시간씩 이제 지나가는 거죠. 자신은 11시 반부터 1시 29분, 축신은 1시 반부터 3시 29분, 축신은 어떻게 돼요? 3시 30분부터 5시 29분. 역시 이제 2시간씩 쪼개 가게 되면 되죠. 실제로 저희들이 12시에 태양이 정가운데 오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서울시청이나 제가 이제 경기도 포천 쪽에 가서 해보면은 떨어지지는 않죠. 12시 반이 돼야 거의 이 일직선에 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지론을 가지고 살필 적에 계절, 시간, 방향, 월, 이런 걸 통해서 삼합에 대한 그 이론, 또는 방합에 대한 이론, 또는 이합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충, 형, 공망, 이러한 것을 좀 공부를 하게 되죠. 여기는 또 나와서 뭐 팔해든가 또는 해까지도 나오고요. 그 위에 12운성이나 또는 12신살까지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맞춰볼 것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더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월지가
진술충리가 있을 적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지를 이렇게 표를 이렇게 해놓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손을 갖고 하죠. 왼손을 가지고서는 이 지지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지는 고정불변입니다. 지지의 자리는 그대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천간이 바뀔 뿐인데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수, 해,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리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왼손을 가지고 돌려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지지에 나와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작을 오는 계절이 언제요? 계절이 겨울이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밤 10시 30분에서 11시죠. 11시 30분에서 01시 29분까지를 얘기를 하고, 그 위에는 2시간 간격으로 가는 거죠. 방향은 북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은 언제요? 뭐래요? 음력으로 11월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축 역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가요? 겨울에 해당이 되고, 시간은 01시 30분부터 03시 29분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역시 방향은 어디가 돼요? 북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월은 음력으로 12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죠. 그런데 요게 이제 절기는 들어가는데 절기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이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인묘진,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는 이제 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역시 이때부터는 계절은 봄이고, 시간은 2시간 간격을 해야 되겠죠. 03시 30분부터 05시 29분까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어디가 돼? 동쪽이 되는 거죠. 이걸 또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축 같은 경우에는 북쪽과 어디야? 동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북동으로 원래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체계되어 있지만은 큰 계절로 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봤을 적에는 이런 겨울에 들어가고, 조금 방향을 더 세밀하게 하게 되면은 여기는 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진술충리는 다 간 방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동쪽, 동북간에 있는 뭐가 돼요? 계절은 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묘로 들어가면은 역시 요거는 이제 1월달 음력으로 이제 1월이 되는 거죠. 입춘을 시작으로 해서 언제까지요? 경칩 전날까지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묘는 역시 봄이면서 시간은 07시 05시죠. 05시 30분부터 07시 29분까지 들어가고, 역시 방향은 동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음력으로는 2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을 보면 진도 역시 계절은 어디요? 봄이죠. 봄이고, 시간은 7시 30분부터 9시 29분까지고, 방향은
어디가 동쪽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산은 이제 남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동남간이 되는 거죠. 더욱 세밀하게 얘기를 할 적에는 동남간 방향에 있는 것이 바로 진이고 계절 그 다음에 이제 원로는 언제 3월이죠. 음력으로 3월에 진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5, 미는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이 되고 시간은 사는 어떻게 돼요? 9시 30분부터 11시 29분 그 다음에 오는 11시 30분부터 13시 29분 그 다음에 미는 13시 30분부터 15시 29분까지를 저희가 여름의 계절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방향으로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남쪽은 남쪽이죠. 남쪽은 남쪽인데 여기는 정남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동쪽호구의 가리가 관계가 좀 높죠 여기. 그래서 여기는 남동간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가 음력으로는 4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음력으로 5월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미는 6월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 계절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도 방향으로 봐서는 남쪽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로 가지고서 남서 방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신, 유, 술 요 세 자는 가을이죠.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시간을 따지면 여기는 15시 30분부터 17시 29분 유는 어떻게 돼요? 17시 30분부터 19시 29분 그 다음에 술은 19시 30분부터 21시 29분 그 다음에 해는 21시 30분부터 어떻게 돼요? 23시 29분까지 이제 오는 거죠. 요걸 이제 밤의 숫자로 얘기를 하면 9시 30분부터 11시 29분이 되는 거죠. 해시가요. 그 다음에가 방향으로는 여기는 남쪽하고 서쪽이 가깝게 해서 서남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서 서쪽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 서북간이 되는 거죠. 여기는 북서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가 여기는 그 원로는 음력으로 7월 유는 8월 그 다음에 술은 9월 그 다음에 해월은 10월 이렇게 되죠. 이 안에서 이제 삼합도 나오고 방합도 나오고 이합도 나오고 충도 나오고 형도 나오고 공망 그 다음에 12운성 또는 12신살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다 이 안에서 다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지지에 대해서는 이제 절기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이 명리학에서는 인신사의 생을 갖고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인어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는 언제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자월을 많이 갖고 따지는데 명리에서는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절기가 여기서 이제 절기까지도 나오죠. 절기를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좀 시중에 많은 그 만세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만세력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달력에도 매년 나오는 그 카렌다에도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에서 경칩전까지 바로 인월이 주관을 하고 이 인월 속에는
또 이렇게 나오는데 또 지장간이 나오죠. 인월 속에는 지장간에 어떠한 오행이 있고 그 오행이 지장간이 가지고 있는 일자는 며칠씩 가지고 있는가, 초기라든가 중기나 전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간략하나마 지지에 대해서 일단 월별로 계절과 시간과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절기뿐만 아니라 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할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지지의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